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강력통합구역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본위원회 지역구인 김해 한림 소재 초등학교를 비롯해 많은 읍면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가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 솔림 현상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통폐합 또는 폐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도심이나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의 초등학교는 과대 과밀 학교 운영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과대 과밀 학교 해소에 기여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다양성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강력 통합구역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제도 개선 의지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초등학교 배정 방식은 초중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역 교육장이 학생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학교 편지와 통학 편의를 고려해 설정된 통학구역, 즉 일반적으로 통학거리 1.5km 이내 통학시간 도보 30분 정도 소요되는 통학구역 내의 정해진 학교에 강제 배정됨으로써 다양성 있는 교육 욕구가 있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통학구역 운영 제도로는 도심 지역은 과대 과밀 학교가 넘쳐나고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는 점차 소멸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근거 기준에서 명과 도서 백지는 60명 이하, 업직은 초등학교 120명 이하가 되면 폐교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은 적정 규모라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 시행되고 대부분 인구수와 학생수 감소가 가파른 농어촌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 반면 신도시 건설적으로 인구가 갑자기 몰린 지역에는 학교가 신설되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무조건 폐교 또는 통폐합하는 것만이 과연 올바른 방향이겠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어촌 작은 학교는 도심의 큰 학교에 비해 학생 수는 비록 적지만 자연과 근접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어 그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터벅 가꾸기와 같은 자연 친화적 교육, 국악 및 가야금 등 전통 문화 개선 교육, 골프, 승마 등 체육 특기 교육, 오케스트라 악단 운영 등 대한교육의 번갈아가는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면 도심 과밀 학급이 있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보다 자연과 함께 소규모 학교로 자녀를 진학시키는 것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심의 과대 과밀 학교 해소는 물론 다양한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농어촌 학교의 폐교 또는 통폐합을 최소화함으로써 활력 있는 농어촌 마을 조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 농어촌 학교를 존치함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에도 올바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의 결과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통합구역 지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현재도 농어촌 작은 학교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지만 통합구역 제한으로 인해 주소를 이전해야만 전입학이 가능하여 일부의 경우 위장 전입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과대 과밀학교 통합구역 내의 거주 학생이 주소 이전 없이 인조학교로 전입할 수 있도록 광역 통합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초등학교 광역 통합구역 운영 학교 현황을 모니터로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 운영 현황은 창원, 진주 등 6개 지역 과대 과밀학교 22개교에서 인조학교 19개교에 322명이 진학하였습니다. 저는 현재의 광역통합구역 운영 방식을 더해 도심 지역과 농어촌 또는 구도심 지역을 상호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대 적용해 준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다양성 있는 교육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도심 과대 과밀학교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소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올해 초 한 지역의 교육 현안 의견 수렴 자리에서 소규모 학교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 및 교육 활동이 농어촌 지역의 미래 교육을 좌우할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혁신에 대해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 혁신과 더불어 광역통합구역의 거리제한 기준 확대와 학생들에 대한 통합 지원까지 이루어진다면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운영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통합구역 지정은 교육청의 권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광역통합구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활성화를 통하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교육청에서는 도내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심 과밀 학급이 있는 학교보다 자연 친화적인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도시적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하여 통합구역과 상관없이 진학할 수 있도록 광역통합구역 거리제한 기준 확대 등 통합구역 설정에 대한 도교육적 차원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광역통합구역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기, 전북, 전남 교육청 등의 경우와 같이 통학차량 또는 통학비 등의 통학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경남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본위원회 추가 질의가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교육청의 그동안의 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소규모 초등학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 기준으로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는 분교장 18교를 포함하여 163교가 있으며 약 67%가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교육청의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지원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학교 규모와 지역의 여건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의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내용은 첫째,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작지만 알찬 학교를 목표로 하여 소규모 초등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소규모 초등학교가 지역별로 연대하고 연간 학사 일정과 일과 시간 운영 등을 함께 계획하여 현장체험 학습과 진로체험 학습 및 학생 동아리 활동 등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체 역량 함량을 위하여 소규모 학교의 강점을 살린 무학년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어민 강사 활용 영어 수업, 농어촌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 지원 등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와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지역 특색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포천 생태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생태 환경 교육,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오케스트라, 연극, 전래놀이, 마을학교 운영 등 문화예술교육, 지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고장 사랑 교육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와 학부모 지역이 연계한 농어촌 학교 특색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학교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학생이 지역 인재로 성장하는 선순환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와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도교육청 소규모 학교 지원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소규모 중학교 공동자유 학년제 운영, 농어촌 소규모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지원 사업 등 초중고를 아우르는 경남형 소규모 학교 운영 모델을 정립하고 학력 인구 감소로 작은 학교의 지속적 증가 현상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여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규모 학교 지원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작지만 알찬 학교들이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촉매제가 되고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 개선과 관련하여 광역통합교육제도 개선과 통합편의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교육청에서는 대규모 택지 개발 등에 따른 과대 과밀 학교 및 학급을 해소하고 인근 중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2017학년도부터 강력통합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향은 과대 과밀 학교에 거주하는 학생이 주소지 이전 없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인근 작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확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운영사항은 창원 진주를 비롯한 7개 교육지원청에서 22개 큰 학교와 19개 작은 학교가 광역통합구역으로 지정되어 322명의 학생이 인접 소규모 학교로 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초중학교 광역통합교육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 수요를 반영한 학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학교의 배치 시설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교육 수요만 반영하여 학구를 확대할 경우 원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그리고 특정 학교 선호에 따른 솔림 현상과 불균형적인 학생 배치 환경 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는 한편 학교의 배치 여건과 학생 통학 환경, 중장기적인 학생 수 변동 추이 등을 감안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학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학구 확대에 따른 통학편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광역통합구역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 기존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구 내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행 노선을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통학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 6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편의를 지원하고자 통학 차량 관리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향후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한 15년 전부터 사실은 그 소규모 학교 이게 제가 있은 김해의 학교 폐교 직전에 있어가지고 제가 15년 전부터 그 폐교 직전 학교 소규모 살리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살아나서 얼마 전에 다목적 강당도 교육관님이 해주시가 저희들이 개소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학교를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동문들 그래서 제가 전단지를 가지고 아파트를 다니면서 이렇게 꽂고 해가지고 학교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도기체 저는 그 교육 자율의 확대를 위해 통합구역 확대를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학교 간의 등급화라든지 핵이라 도시화 대규모화 이런 거 이래가지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 위기에 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농촌에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도 아마 그 교육감도 잘 알고 계실 건데 그죠? 그렇다는 것이 사실 그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행히 도심 주변의 경우는 이렇게 소규모 학교들의 다양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양성해서 학생들 학부모가 이런 걸 들고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좀 전에 그 제가 10km 이내에 정하다 보니까 그 10km 이외의 학교들은 사실은 좀 전에 학생 학부모들이 오고 싶어도 사실은 거리 제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소규모 초등학교는 이렇게 폐교 위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살리고자 한번 이렇게 또 그 거리 제한을 좀 더 이렇게 넓혀주면 좋겠다는 게 주목적이었고, 그게 답변하시기를 이렇게 그 교통 사고 문제라든지 또 과다 유치하기 위한 경쟁,
저는 오히려 교통사고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파워보니까 그리 많지도 않고 또 과다 경쟁은 오히려 학력을 향상을 가져온다 생각들어요.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좀 더 잘 하시면은 학생들이 오는 걸 제가 주위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 지금 이렇게 모임도 잘 하시고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교육의 질질 향상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교육 학대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이렇게 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오대 의원님께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했던 그 사례를 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서 그 큰 관심에 저희들도 고마운 마음을 먼저 표합니다. 초등학생의 그 어떤 통학 환경이라는 것은 중고등학생하고는 또 좀 달라서 통학 시간이 지나치게 길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또 어떤 역기능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10km라는 것이 뭐 통학버스로 또 승용차로 가면 10km와 15km의 차이가 사실상 뭐 5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것이어서 저희들도 10km라는 이것에 대해서 이 제한 때문에 작은 학교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려운 점으로 작동한다면 저희들은 그 부분은 좀 더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큰 학교를 제가 가면 학생들이 이렇게 손님이 오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를 가면은 학생들이 다 몰려옵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면서 그래서 학생들이 자존감이 살아난다는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예를 말씀하시기를 말 안 들으면 전학식 나면 애들이 꼭 학교에 있고 싶다. 그 정도로 이 작은 학교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6학년 학생들 이름도 알고 그러다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존의 작은 학교가 지나치게 학생이 적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사회성 이런 문제를 도예지에 있는 학생들이 일부 그쪽으로 가서 그 학교가 조금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규모로 확대되어서 순기능이 극대화되는 그런 사례들은 저희들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들이 더 느리는 것에 대해서 교육적으로는 분명히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통학구역의 확대, 통학 시간이 길어지는 데 따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저희들이 예측이 되고 또 이 통학 여건이라는 것이 다들 비슷비슷하고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통학 편의를 또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때는 또 다른 그 지원 요구가 유사한 요구가 또 빗발칠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의 변화를 꾀하는데도 저희들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점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이 뭐 많게는 3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도 이 소규모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3명 경우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차근차근 개선을 저희들이 해나가면 될 거고 어떻든 통학 거리를 갖다 좀 확대하셔가지고 그 위장 전입이 없이 정말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 최근에 학구를 광역 학구로 열어서 도예지 학교에서는 촌으로 갈 수 있게 하고 촌에서는 도시로 못 나오게 하는 이런 일방 통행의 학구를 열어서 성공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쫓아서 거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